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성균융합원 글로벌 융합학부 오하영 교수입니다. 챕터 1 Combinatorial Analysis 조합론 확률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텍스트북은 쉘든 로스의 First Course in Probability입니다. 먼저 아웃라인입니다. 1장은 대부분의 문제가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순열과 반복 순열, 조합과 마지막으로 이항 정리와 다항 정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분 모두 곱의 법칙, 합의 법칙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본 확률론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원서로 되어 있는 텍스트북에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와 있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곱의 법칙은 영어로 AN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최종 답을 구함에 있어서 각 단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성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최종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곱의 법칙입니다. 반면에 합의 법칙은 or입니다. 어떤 최종적인 답을 풀기 위해서 A라고 하는 솔루션을 택하거나 B라고 하는 솔루션을 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은 or이기 때문에 or 앞에 혹은 뒤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최종적인 답을 구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본 건데요. 순열, 영어로는 permut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퍼뮤테이션 중에서도 특정 캐릭터라던가 알파벳은 반복이 허용되는 선에서 반복 순열이라고 하는 permutation with repeti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념을 살펴볼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순서랑은 상관없을 때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조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조합도 역시 본 챕터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항 정리, 항이 2개인 경우 그리고 항이 3개 이상의 다항 정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와 다항 정리를 통해서 저희가 또 이항 정리나 다항 정리로 풀면 좋을 문제 유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이해도입니다. 사실 챕터 1은 저희가 한 학기 동안 확률론을 배움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활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어렘이 주어지더라도 이 시어렘을 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 때 맨 마지막 단에는 혹은 확률을 표현할 때는 조합이라던가 순열이라던가 곱의 법칙이라던가 이항 정리라던가 다항 정리와 같은 개념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이직 언더스탠딩을 꼭 활용하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직 언더스탠딩 중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시행 또는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확률론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고자 하는 도메인이 동전 던지기다. 아니면 주사위 던지기다.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를 뽑는 거다. 카드 게임이다. 기타 등등 어떤 군이 있을 텐데요.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그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을 달성하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액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experiment, 우리나라 말로는 시행이나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조합론 Combinatorial Analysis 챕터 1에서 제일 먼저 기초로서 등장하고 있는 개념은 카운팅입니다. 카운팅. 영어로 이제 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익스페리먼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의 수는 무엇이냐? 카운팅을 해보는 거죠.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목적에 따른 그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각각의 스텝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곱의 법칙, 멀티플리커티브 로우가 필요로 하고 때로는 그 익스페리먼트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프로시저가 모두 고려되지 않고 분리된 독립된 하나의 솔루션
많은 솔루션 중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거를 합의 법칙, sub rul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law or로 보통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텍스트북은 원서입니다. 원서. 그래서 이 원서에서 어떤 이론이 설명된다거나 문제가 설명이 될 때 and로 연결되어 있는지 or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1 같은 경우는 곱의 법칙, 합의 법칙, 그리고 그 경우의 수를 구함에 있어서 순서를 고려하는 순열, permutation, 반복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반복 순열,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예습 삼아서 언급을 해드리자면 챕터 2에서 바로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건, 즉 경우의 수, 카운팅과 연결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것은 결국에 분모에는 experiment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the number of total counting이죠. 수분의 혹은 그 이벤트, 저희가 포커싱을 두고 그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the number of event counting을 분자로 두었을 때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다른 말로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 여기서 전체라고 있는 게 좋겠죠. total 샘플 스페이스 분의 이벤트의 샘플 스페이스거든요. 다른 말로는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저희가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 확률이라고 하는 문제도 풀면서 챕터 2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텐데 샘플 스페이스 분의 number of event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베이직 언더스탠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앞서 카운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 probability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희가 1장과 2장은 이런 경우에서 확률 간 사이에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생분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에 자주 접하고 싶거나 조금 헷갈려서 부담 없이 보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고 싶은 파트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보고 계시지만 개인 스마트폰으로 이 페이지를 찍으셔서 평소에 사진첩에 본인의 사진이나 아니면 관심사의 사진이 많았다면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의 과목을 들으면서 각 수업 시간에 좀 더 이해도를 필요로 하거나 암기를 필요로 하거나 주기적으로 봐야지만 머릿속에 남을 것 같은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꼭 찍으셔서 부담 없이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봐주신다면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실 때도 부담이 덜 하시고 시험과 성적을 떠나서 졸업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 기억 속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카운팅 같은 경우는 저희 원서를 읽어보셨을 때 대부분의 문제가 how many different 그 다음에 뭐 dice case or coin cases 뭐 굉장히 다양한 experiment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제가 물결 표시로 표시를 했고요. How many different cases are possible 이라고 나올 거예요. 즉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이냐 or how many different cases would be possible 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샘플을 구할 때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분자에 들어가는 특정 사건의 이벤트의 개수를 구할 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카운팅의 개념을 챕터 1에서 확실히 기본기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probability, 확률을 제대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될 때는 원서상에서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number of the front part of dice
occurred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사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obability를 수식으로 쓰자면 여기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벤트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을 제가 다이스라고 했는데요. 다이스가 아니고 코인이네요.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front was front part of the coin was occurred라고 했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저희의 관심사는 동전의 앞면이에요. 이벤트가요. 그래서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코인 같은 경우는 앞면 혹은 뒷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앞면은 그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확률이 너무 당연하지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저희가 아주 쉬운 문제일수록 특히나 카운팅, 샘플 스페이스 전체 카운팅 경우의 수,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벤트의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이 모분의 분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등장할 수 있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챕터 1에서는 이런 샘플 스페이스의 전체 경우의 수든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의 수든 다양한 간단한 시어렘부터 약간의 복잡한 시어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고배 법칙, 합의 법칙, 조건 제시법, 순열 혹은 반복 순열, 조합, 이항 혹은 다항 정리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robability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챕터 1에서 경우의 수를 배우면서 언급이 되고요. 챕터 2에서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다른 수식 표현을 이용해서 배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챕터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왜 챕터 1에서 이 내용을 배우고 챕터 2를 배운지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챕터 1에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전체 샘플 스페이스 분에 저희가 관심 있는 이 문제에서 관심 있는 이벤트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챕터 2에서는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변경을 하는데요.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익스페리먼트를 무한번 했을 때, 즉 예를 들면 코인이라던가 다이스라고 하는 거는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요거를 무한번 하는 거예요. 단순히 5번, 10번이 아니고 가능하면 많이 했을 때 정말로 그 이벤트가 발생할 횟수, 그죠? 그 이벤트가 발생할 전체 횟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저희가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front part of the coin was occurred라고 얘기했을 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잖아요. 동전 한 번만 던져서는 확실한 답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가능하면 n을 무한번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무한번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계산기를 이용한다고 해도 계산기도 역시 어떤 계산을 무한번 하는 게 아니고 뭐 100번, 200번 어느 정도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컨피던스 인터벌이 대략 95, 98 이 정도일 때까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든 동전을 던졌을 때 예를 들면 100번을 던졌다라고 했을 때 그 100번 동안 평균적으로 앞면이 나온 횟수는 정말로 대략 50번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요게 확률이에요. 그래서 챕터 2에서 그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Combinatorial Analysis 챕터 1에서 카운팅과 probability의 간략적인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매우 구체적으로 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카운팅을 접해볼 수 있는 다양한 예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원서의 문제를 통해서 심도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